자, 내성마비는 뇌 중추, 운동 중추의 손상이죠.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루어지고요. 비진행적이에요. 더 이상 계속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비진행적이고, 그 다음에 운동장애예요. 그래서 운동기능부전이라고 하는 진단명이 뇌 정의가 떨어지게 되죠. 자, 뇌성마비입니다. 자, 그래서 원인을 보시면 뭐 산전이냐 출산이냐 분만 전후 이렇게 구별할 필요는 없으시고요.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그 다음에 기형 발생 물질에 노출된다. 우리 임신 일기에 풍진 같은 거에 노출되면 심한 기형을 동반한다. 그래서 그게 대표적으로 뇌성마비거든요. 이런 것들 보시고 자궁내 감염 이러면은 뇌성마비 유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산할 때 보면은 분만시 손상이요. 분만 전후는 감염인 거죠. 이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자, 진단을 볼 때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뇌성마비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전이죠. 돌이죠. 이전에 한 손만 강하게 발달하는 거. 애들이 아동이 손이 발달하면서 양손이 서로 같이 동시에 발달해야 되는데 한 손만 강하게 발달하거나 자, 우리 3개월 후에는 주먹을 처음에 태어날 때, 신생할 때는 주먹을 이렇게 쥐고 태어나죠. 그랬다가 서서히 이렇게 펴면서 물건을 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3개월 후에도 주먹을 쥐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복이나 앙화이로 구부리면 자, 우리 정상적인 신생아 자세는 굴곡 자세를 하고 있죠. 넓은 체표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열 손실을 예방하려고 정상 신생아는 굴곡 자세를 합니다. 그런데 복이나 앙화이로 구부려 놨는데 신전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굴곡 자세로 있어야 돼요. 근데 심한 신전 상태로 가면 뇌성마비 진단을 할 수 있고요. 운동 기정 부진이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사정하셔야 되겠고 근육 긴장도 보셔야 되고요. 신부건 한 반사가 항진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부건 반사는 뭐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반사가 있었죠. 신부건 반사에 어떤 게 있었죠? 그렇죠. 이두근 반사, 삼두근 반사, 무릎 반사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자, 대표적인 게 우리 무릎 반사예요. 무릎 반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 해머로 여기를 쭉 내려치잖아요. 내려치면 내가 구부리고 짖지 않아도 다리가 툭 튀어 올라오죠. 나는 그러니까 다리 안 올라오고 싶은데 여기를 탁 치면 반사적으로 틱 올라오잖아요. 이게 무릎 반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시냅스 검사를 보는 게 신부건 반사예요. 자, 그래서 주로 상위 운동 신경권에 이상이 있을 때는 이 신부건 반사가 DTR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텐던 리플렉스. 잠깐만요. 딥 그 다음에 텐던 리플렉스. 이렇게 하는데 자, 상위 운동 신경의 문제야. 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그쵸? 이거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DTR이 항진됩니다. 올라가요. 근데 하위 운동신경에 문제가 있으면 얘는 DTR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뇌성마비 같은 경우는 자, DTR을 5단계로 나누거든요. 이렇게 나눠요. 근데 우리가 DTR 반응 검사에서 정상이라고 하면은 0이 정상일까요? 아니에요. 요 단계가 노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투 포지티브가 노말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 상위 운동 신경에서는 DTR이 더 항진이 되고요. 하위 운동은 더 떨어진다는 걸 구별을 하시면 자, 뇌 쪽에 마비가 오는 거죠. 세브랄 파리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부건 반사가 항진이 되게 됩니다. 또 바빈스키 징후가 양성이다. 우리 바빈스키가 발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발 뒤꿈치에서부터 이렇게 상위로 자극을 주게 되면 발가락을 구부리고 쭉 펴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돌 때 12개월 이후부터는
없어져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바빈스키 방사가 계속 살아있다는 거.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 지금 자기 발각 해보세요. 그러면 이 증상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면은 내 쪽에 문제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의반사들이 나타나는 건데, 정의반사는 뭐냐면 항상 머리를 올바른 상태로 유지하는 자세 반사를 정의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의반사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불수의적인 움직임, 강직 등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지 침범이 특징이고 상지보다는 하지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만 써놓으시면, 더 써놓으시면 내관 반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내관 반사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생아 때 배웠었죠. 모로 반사, 긴장경, 경반사 뭐 이런 것들 배웠을 겁니다. 낙하산 반사. 그러한 원시 반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게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자, 증상을 보시면 자, 원인에서 대표적인 게 뇌손상으로 인한 거예요. 특히 뇌손상으로 이제 뇌성마비가 나타나는데 그 뇌손상을 일으킨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뭘까요? 그렇죠. 저산소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산소증은 꼭 별표하시고요. 다음에 동반되는 게 지적 발달 장애죠. 그래서 집중력 떨어지고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게 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요. 뇌성마비라 그래서 100% 다 애들이 경련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뇌성마비 50% 정도에서 경련이 이루어진다. 요거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성, 긴장성, 간대성 경련이 제일 많다라는 거죠. 대발작이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EEG 검사에서는 그렇죠? 뇌파 검사죠. 뇌파 검사에서는 비정상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동반되는 게 성장지연, 감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보행장애, 운동장애들을 동반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열성 경련을 배웠을 때는 EEG는 뇌파 검사에서는 EEG는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했었죠. 중추신경 감염이 없으니까. 그죠? 뇌파 검사에선 정상이야. 그렇지만 여기서 뇌성마비에서 뇌파 검사는 중추신경계에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EEG가 비정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분류를 보시면 자, 경직성, 다른 말로 스페시픽을 강직성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가장 흔한 유형이 경직성이죠. 그래서 긴장성, 간대성 발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자세, 균형, 통합된 운동 조절이 잘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긴장 과다해서 경직, 강직의 뇌성마비를 보이는 것입니다. 자, 뭔가 내가 의도적으로 움직이는 행동을 하려면 비정상적인 자세가 동반이 되게 되고요. 다른 부분들까지도 과도하게 증가가 됩니다. 우리가 신부전 반사가 아까 항진된다 그랬었죠. 그래서 항진이 되고 근육 강직도도 굉장히 높아지면서 과도 긴장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걸음걸이를 보시면 몸을 웅크리게 되고 발은 안쪽으로 굽히고 다리는 가위 모양으로 교차 실어서 걸으게 되고요. 굴곡된 자세에서 엄지손가락은 엄지 쪽으로 내전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장애성, 다른 말로 무정의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비정상적인 불수의적 운동인데요. 자, 무정의 운동 봐보세요. 동그라미 별표하시고, 사지체감, 목, 안면근, 혀에 침범하고 천천히 움직이면서 비틀거리는 움직임을 특징으로 하는 게 무정의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혀에 침범하죠. 인두, 후두 이런 데 구강 쪽에 다 침범을 하기 때문에 침을 계속 흘리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음 장애도 동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운동 실조성, 다른 말로 무긴장성이라고 이야기. 운동이 실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긴장이 안 되는 거, 무긴장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운동 실조는 우리가 대뇌에서 특히 손에요. 손의 부분이 평형 감각을 유지하게 되죠. 근데 손에서 문제가 생길 때 그렇죠? 근육 조절과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운동이 실조되는 것입니다.
다리를 벌리고 걸은다는 게 뭐냐면 걷는 자세가 비틀거리고요. 갈지자 걸음들을 걷게 되는 특성을 갖게 되죠. 아동이 물건을 잡으려 할 때는 상지 운동의 통합 장애, 그 옆에다가 하나만 써놓으시면 손떨림 장애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증상들이 보이는 게 운동실정성, 무긴장성이고요. 그래서 세 가지, 경지성, 그 다음 운동장애성, 무정의성, 그 다음에 운동실정, 무긴장성의 분류를 구별하시면 좋겠고요. 치료는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래서 조기 발견하고 그다음에 얘는 정상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요. 제한된 그 범위 안에서 아동 능력을 인식해서 그 안에서 최적의 발달을 도모하는 게 큰 치료 목표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를 보시면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 하나만 별표하세요. 흡인 예방이요. 그래서 적절한 영양 공급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땡 써있나요? 인지능력 사고 과정의 촉진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촉진하면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발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제한된 범위에서 적절하게 발달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능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1번 흡인 예방과 적절한 영양 공급, 그 다음에 2번이 인지능력 사고 과정의 촉진,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 보면 적절한 발달 행동의 증진, 얘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하나만 써놓으세요.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수행을 격려하라. 일상생활 활동을 위한 수행 격려가 4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거기에 배변 훈련 도움들이 있게 됩니다. 또 아동들이 특수훈련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훈련에 참가하셔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체크포인트 보시면 내성마비 초기 징후가 나옵니다. 자, 신체적 증상, 행동적 증상은 이거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머리 들기, 앉기, 배밀이, 이게 그 영아기 때 아동의 발달 순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순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원시 반사가 지속되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로 반사, 긴장경 경반사, 낙하산 반사 이러한 반사들이 계속 일어나고요. 3개월 정도면 머리 들기 하셔야 되죠. 머리를 가누어야 되죠. 우리 먹이를 가누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머리를 가누어야 돼요. 그리고 3개월, 5개월 정도 되면 뒤집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이 지나도록 머리를 가누지 못하는 거. 팔다리가 뻣뻣하고 다리가 꼬이는 증상 보이는 거. 그 다음에 뒤로 제치거나 활 모양으로 구부린 강직 자세. 이거 뭐였죠? 반군 긴장 자세죠. 이런 자세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긴장이 저하된 자세나 절름발이 자세요. 특히 자고 있는 동안에 긴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8개월경에 지지 없이 똑바로 앉을 수 없다. 우리 아동의 발달 과정에서 7개월이면 등을 지지하고 앉을 수, 뭔가 등에다가 지지 물건을 받치면 앉을 수 있고 8개월이면 지지하는 물건이 없어도 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8개월이 돼도 앉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몸의 한쪽만 사용하거나 팔로만 기어가면 비정상적인 거죠. 이러한 게 신체적인 증상. 행동적인 증상은 너무 자주 보채고 울고 소셜 스마일이라고 하는 사회적 미소를 지었는데 3개월 경에도 이거를 짓지를 못해요. 우리 소셜 스마일이 아마 2개월 전부터 발달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3개월이 돼도 이거 미소를 짓는 걸 몰라요. 수유곤란 증상들을 보이게 되고요. 혀 내밀기 반사가 사라지는 시기가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혀 밀어내기 반사가 사라지면 시작하는 게 이유식이었잖아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문제죠. 그 다음에 주위 환경에 대한 흥미 부족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거를 잡으려고 하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성마비 초기 징후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런 증상을 보고 빨리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성마비는 정의화, 그다음에 진단, 그다음에 분류, 간호 기억하셔야 되겠죠.